시험 전날까지 사람을 엿먹이는 너희들은 나쁜 학생들. 그치? 자, 네트워크 마케팅 됐습니다. 네트워크 시장의 한 가지 흥미로운 특성은 대지의 사실입니다. 문장이 완벽하다 소리죠. 역사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얘가 주제문이야. 역사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시가 바로 퀄리티 키보드입니다. 어디에서? 네 컴퓨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렇습니다. 자, C부터 맞나? 이구나. 자, 이거구나. 너는 궁금해질지도 모릅니다. 왜 이 특정 컨피규레이션입니다. 배열, 배치죠. 키의 배치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때 letters가 글자죠. 글자의 이상한 이것도 플레이스먼트 배치입니다. 배치가 달려있는 이 특정 배치가 왜 스탠다드, 표준이 되었는지 궁금해질지도 모릅니다. 퀄리티 키보드가 19세기에 발달되었습니다. 언제? 키가 열쇠가 아니야. 자판에서 물리적인 자판을 가진 매뉴얼이야. 손으로 하는 소리지. 이게 뭐고 타입라이터스가 뭐야 이게? 수동 타자기 시대에 쿼티 보드가 나왔습니다. 됐니? 자, 그 키보드는 자주 사용되는 키, E 또는 O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게 유지하려고 고안되어졌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이 글자들이 잼이야. 얽히는 거지. 고장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prevent 목적어 from ing지. 자, 그 다음 by the time이 when이라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하자. 자, 전자 타이핑이야. 이게 컴퓨터 자판이지. 컴퓨터 자판에 대한 기술이 발전했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은 이미 수백만 대의 쿼티 타자기에 타이핑 치는 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Replace A with B랬죠. 쿼티 키보드를 좀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바꾼다는 것은 코디네이트 조정하기에 비싸고 어려웠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야. 따라서 글자의 배치는 자, 오늘날 영어 자판에 위에 obsolete 구식의 쿼티 자판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타자기 있잖아. 이걸 오래 써서 이제는 못 바꾼다 소리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써가지고. 됐니? 자, 가자. 이 온도는 별의 표면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별 표면의 온도야. 여기 요 표면. 자, 이 표면이 어떤 것이냐? 그 별의 일부는 보여질 만큼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했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which is가 요걸 꾸민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럼 야가 별의 표면인데 별의 표면이 어떤 것인지 동격인 거야. 그러니까 한 물체가 눈에 들어올 정도로 빛나기에 충분히 뜨겁다면 한 가지 방법이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메탈 포커나지. 포커가 불쏘시개입니다. 응? 이해니? 불쏘시개. 이게 어떤 거냐? 불 안에 남아있는 금속의 불쏘시개 같은. 불만 이렇게 휘짓는 거 있잖아. 그지? 자, 요렇게 갈게. 빛이 나고 있는 물체의 색깔은, 그 물체의 온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간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물체는 처음에는 빨간색, 그리고 오렌지색, 마지막에는 하얀색이 됩니다. 빨간색, 오렌지색, 하얀색.
하얀색이 어떤 거냐? 가장 뜨거운 온도야. 됐니? 자, 가자. 요서부터 요까지 엔드 보이지? 온도와 이게 뭐 빛나는 물체의 색깔의 연관성은 누구한테? astronomers 별표칩니다. 누구? 천문학자입니다. 자, 이까지는 뭐냐면 이까지는 온도를 측정하는데 뭐냐면은 별하고 상관없었어요. 그냥 색깔이 빨간색이면 졸라 뜨거운데 오렌지색은 더 뜨겁고 하얀색 때문에 개 뜨겁다 이 소리잖아. 그래서 1번 또는 2번이 답이 아닌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별의 온도잖아. 그러면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죠. 자, 별의 온도는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별의 온도. 자, 사람들이 as yet이야. 이거는 싹 없다 생각해. 다시 봐. 먼 거리를 아직은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별로. 그리고 그들의 온도를 뭐로?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그것의 색깔에 의존합니다. rely on이잖아. 자, 그래서 이게 이 온도는 별의 표면의 온도입니다. 이게 답이야. 얘나 그 표면이 어떤 것이냐? 보여지는 빛을 방출하는 별의 부분입니다. 여기를 딱 보고 나면 이제 눈치를 챌 수 있다 소리야. 요 바깥 부분 여기 지금 요 색칠했는 거 여기. 자, 그럼 가자. 그럼 별의 안쪽은 훨씬 더 높은 온도입니다. 그것이 감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보면 여기를 보면 이 안쪽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별의 색깔에서 얻은 정보는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감춰져 있지만. 됐나? 자, 하지만 1970년대 즈음 심리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나? 대대 사실을. 자, 전반적인 창의력 지수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자. 창의적 연구의 첫 번째 물결의 Holy Grail. 뭐라고? 성배지. 응? 알겠나? 성배는 성격 테스트였습니다. 뭐냐? 전체적인 창의력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이게 같은 방식이야. 어떤 같은 방식이냐? IQ가 전반적인 지능을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의력. 응? 창의력이야. 창의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성격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창의적 점수는 우리에게 이 사람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니? 자, in any field of endeavor, just like an IQ score is not limited to physics, math, literature 하지. IQ 점수가 물리학, 수학 또는 문학에 제한되지 않는 것처럼 IQ는 이거와는 상관없다 했다. 노력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 창의적인 잠재력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자, 창의적인 사람은 전반적으로 또는 universal 보편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답이 2번이네. 하지만 1970년대에 심리학자들은 전반적인 창의력 지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자,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알겠나? 대인은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입니다. 어디에서? 활동, 어떤 특정 분야의 특정 영역에서만 창의적입니다. 해서 전체적인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야. 전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없다라고. 유니버스라고 제너럴한 게. 자, 우리는 창의적인 과학자가 또한 재능 있는 미술가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창의적인 지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지휘자는 새로운 작품을 compose, 작곡하는 것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분야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전반적인 창의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어느 특정 영역에서만 나타난다 그 소리지. 자, 여기 간다. performance psychology 나왔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게 그냥 퍼포먼스 심리학이라 합시다. 심리학의 큰 역설은 is that 이하의 사실입니다. 자, 이시야 퍼포먼스 심리학은 각 스포츠맨한테 믿도록 시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한 그가 이긴다고. 스포츠 심리학에서 뭐냐? 네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No man doubts. 의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indulge가 빠지다지 탐닉하다 빠지다야. 그의 내부에 있는 회의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 안 하고 무조건 승리한다고. 자, 이것은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그지? 누구든 승리할 수 있지만 이긴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이것은 바로 스포츠의 논리입니다. 차이점을 인지해봐라. 뭘? 과학자와 운동선수에. 됐나? 자, 의심이란 것은 과학자의 인트레이트, 직업입니다. 직업상 쌓고 있는 스탁, 원래 이게 이제 재고라 소리. 직업상 갖고 있는 겁니다. 발전은 행해집니다. 마음으로써 증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증거가 어떤 거냐? 이론을 refute, 반박하는 거죠. 그리고 by improving the theory accordingly, 적절하게 그 이론을 개선함으로써. 이건 어디 이야기야? 과학 이야기입니다. 과학에서 skepticism, 회의주의란 것은 과학 발전에 rocket fuel에서 연료인데 어떤 연료야? 로켓을 분사시키는 거. 회의주의가 그래서 과학에서는 회의주의가 졸라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한테 doubt, 의심이란 것은 독약입니다. 발전은 행해집니다. 뭐함으로써?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왜냐하면 자, be immune to입니다. 원래 뜻이 뭐야? 어디에 면역이 있다지. 의심과 불확실성에 면역이 있는. 그럼 이게 뭐야? ignore라고 했습니다. 무시하는 마음가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가? 발전이라는 것은. 의심하면 안 돼. 나를 믿어. Just to reiterate 하지. reiterate 하면 되풀이하다 소리지. 이해했나? 자, 그러면 이건 뭐냐? 한 번 더 되풀이하면, 자, 이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nothing less than입니다. 합쳐. 그만 알 거야. 뭘? less가 없는이잖아. nothing이잖아. 응? 그러면 이중부정이죠. 자,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미친 짓입니다. 소리야. 뭐가? 운동에 대한 망가짐이. 왜 운동선수는 그 자신을 그가 질 가능성을 알고 있을 때에도 그가 이길 거라고 운동선수 자신을 설득합니까? 왜 설득해야 됩니까? 이기기 위해서 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한 사람의 신념 뭐 말하겠나? 신념에 할당하다지. 자, 그럼 어디? 증거가 아니라 믿음, 신념에 할당하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 나대의 법비죠. To whatever the mind can usually get away with. get away with 하면 뜻이 뭐를 없애다 소리지. 마음이 무엇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소리지.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문장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거나, 이게 이것 때문에 이러는데, 이기기 위해서 사람은 그 자신의 신념에다가 할당해야 된다 했다. 신념에 할당하는 거야. 그 뭔 소리냐? 운동선수는, 응? 운동선수는 증거가 아니라, 뭐, 신념을 믿어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 마음이, 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유용하게 get away with. 마지막을 이거 어떻게 해줄까? 이걸 해내다 하자. get away with를. 마음이 해낼 수 있는 게 해내다. 마음이 봤을 때 해낼 수 있는 무엇이든 간에 증거가 아니라 나대 법비야.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 오케이? 증거가 아닌 거야. 다시 얘기하면 증거가 아니고 신념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